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봄 기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봄의 전령사로 잘 알려져 있죠. 냉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돌면서 가장 먼저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냉입니다. 물론 남쪽에서는 입춘이 지나면서 우수 거치면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죠. 이 경칩이 돼야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칩이 지나면서 우리 식탁에 이제 흔하게 올라오는 그런 봄나물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나옵니다만은 자연사는 이 경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냉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는 이제 봄 기운이 조금 올라오면서 양지바른 밭두렁이나 아니면 밭 구석지 이런 데서 이 방석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돋아나죠. 이 돋아날 때는 그 잎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어다가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그 새콤달콤하게 무치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서 이렇게 냉이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춘궁기라 그랬죠. 이제 겨울에 이렇게 쌓아놨던 식량들을 다 먹고 거의 떨어져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식량을 아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 봄에 그 돋아나는 그 냉이를 캐다가 밥에도 넣고 이 죽에도 넣고 이 국도 끓이고 그래서 식량을 좀 아끼는 그런 이제 봄나물이었습니다. 또 가장 일찍 나오기 때문에 이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이 나물이죠. 이 냉이라는 이름은 그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낫이나 나새, 뭐 남새, 나생이, 나순개, 나수랭이 뭐 이런 방언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물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냉이는 이제 우수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달이 이제 제철인데 이 달래가 나오기 전에 냉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봄의 향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봄나물이 되겠습니다. 냉이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구황식물로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선비가 글을 읽을 때 냉이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이 냉이를 구황식물로 이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냉이를 제채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뭐 청명채, 향전채, 개각채, 지미채, 정장초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만은 봄에 일찍 나오는 냉이를 캐어서 이 다져가지고 만두소를 만들어서 만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일본에서도 1월 7일이 되면은 이 칠초죽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칠초죽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칠초죽에 들어가는 그 채소를 우리가 칠종채라 그러는데 이 칠종채 중에 냉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냉이는 봄에 일찍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봄나물로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냉이에 대한 그 문헌상의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초 강목에서는 냉이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잎과 꽃과 줄기가 모두 작은 사제가 가장 맛이 좋고 줄기가 단단하고 털이 있는 것을 성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맛이 좋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이도 이제 종류가 있다는 말이겠죠. 천금요방에는 간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독을 풀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경 곡풍편에 냉이처럼 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 냉이를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의별록에는 간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전남본초에는
폐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화자 본초에서는 냉이꽃을 그늘에 말려 가루를 내서 대추탕으로 하루 2돈씩 먹으면은 오래된 이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이에 관한 기록은 꽤 많습니다. 약성본초에서도 냉이 뿌리와 잎을 태워 그 젤을 먹으면은 이질에 효과가 있고, 씨는 청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고 오장을 보호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쓴바귀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지만 몸의 열기를 제거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춘곤증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좋아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간 기운을 잘 소통시켜서 눈을 밝게 하니 약초와 같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동의보감에서는 봄에 나오는 쓴바귀하고 냉이에 대한 그 효능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숙종때 실학자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냉이는 성질이 따뜻해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죽을 끓여 먹으면은 간에 유익하고 눈을 밝게 하면서 배고플 때 먹으면은 좋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식성본초에서도 냉이꽃을 깔고 앉으면 이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냉이가 해독작용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제민요술에서도 봄나물의 일종으로 독특한 향이 있다라고 냉이에 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봄이 되면은 그 냉이하고 같이 나오는 그 식물들 몇 가지를 올려봤습니다. 왕고들빼기가 있고 방가지똥이 있고 곰방부리가 있는데, 곰방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냉이하고 모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곰방부리도 어떤 지방에서는 이제 캐다가 데쳐서 그 된장에 묻혀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냉이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지친개인데, 아마 본초 강목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분류해 놓은 게 냉이하고 지친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냉이는 좀 특유의 향긋한 향을 가지고 있고 또 맛이 달기 때문에 이 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나물이나 이제 된장국을 끓여서 많이 먹는 게 이제 냉이고요. 지친개 같은 경우는 이제 냉이처럼 생기기는 했지만은 입이 거칠고 또 맛있어서 먹기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친개는 그 짓이겨 가지고 이 상처 같은데 바르면은 청열 해독 작용이 있고 부기를 가라앉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소로 많이 담아 먹는다고 합니다. 냉이의 동양의학적인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냉이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간경, 비장경, 방광경, 폐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본초 강목에서는 냉이의 성질이 따뜻하다 그랬고, 또 청금요방에서는 냉이의 성질이 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러 이 책에 의하면은 냉이의 성질은 평한데 약간 따뜻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하다고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 효능을 보면은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 즉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도와서 속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랬고, 또 봄에 나는 그런 그 봄나물이기 때문에 간 기운을 잘 소통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충혈되고 붓고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혈작용이 있고 이 소화기나 생식기 등 각종 그 출혈 증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죠. 그래서 이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 비뇨기 결석이나 신념수종, 이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그런 그 증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나 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위경련, 이질, 장염, 복통 설사에 효과가 있고 기운을 잘 돌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 춘곤증이나 우울증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영양학적인 그 냉이 효능을 보겠습니다. 동양의학적인 냉이 효능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냉이는 그 채소 중에 그 단백질 함량이 좀 높다 그래요. 이 단백질뿐만이 아니고 칼슘이나 철분 이런 그 무기질도 많이 있고 또 비타민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냉이에 들어있는 그 콜린 성분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그 개선 효과가 있고, 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의 어떤 기능도 향상시키고 또 시력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철분이나 칼슘, 비타민 등은 고혈압이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채소들은 또 항산화 작용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제거해서 이 항암 작용이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냉이에는 그 질 좋은 섬유소가 많아서 위나 장의 기능을 좋게 해서 변비 해소나 소화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냉이를 이용한 그 요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이제 냉이 된장국이죠. 또 그리고 봄에 이 바지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지락을 넣어서 이 냉이 바지락 된장국도 끓여 먹고요. 그리고 안동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또 콩가루를 묻혀 가지고 이 콩가루 냉이국을 이렇게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이는 나물로 많이 먹습니다. 이 데쳐서 간장을 넣어가지고 냉이 간장 무침을 하기도 하고, 또 된장을 이렇게 섞어서 냉이 된장 무침도 하고, 또 이 고추장을 묻혀서 고추장 무침도 하고요. 또 바지락을 이렇게 삶아서 까가지고 바지락하고 같이 이렇게 이 무침을 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이 전도 해 먹기도 하고, 또 튀겨 먹기도 하고, 또 해물하고 같이 해서 냉이 해물전도 만들어 먹고, 비빔국수에다가 냉이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죠. 그리고 냉이를 가지고 또 냉이 밥도 해 먹습니다. 냉이 밥도 해 먹고, 냉이를 넣은 또 냉이 볶음밥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금치 대신에 냉이를 넣고 냉이 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또 냉이를 넣고 이제 속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냉이 죽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중국 요리 중에서 냉이를 활용하는 그런 그 메뉴를 몇 가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냉이를 속에다 넣은 냉이 춘권, 그 다음에 냉이 행인무침, 냉이 계란볶음, 또 냉이 계란말이, 그리고 이제 냉이 고기자죽, 또 이 소병에다가 이렇게 냉이를 넣은 냉이 소병도 있고, 냉이를 넣어서 만두를 빚어서 이렇게 만둣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냉이를 또 다져서 이렇게 두부하고 잘게 넣어서 냉이 두부탕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이 꽃을 말려서 만든 냉이 꽃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냉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하얀 꽃을 피죠. 그때 이제 냉이를 이제 잎과 꽃을 같이 이렇게 캐서 이렇게 말려 두었다가 이렇게 이 차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냉이의 어떤 그 향긋한 향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냉이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돌아왔으니까 냉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 만들어 드시면서 기지개 펴시고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